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의 등락폭이 지금 최근에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2월 달 중순부터 시작했던 강세가 3월 달까지는 강하게 이어졌는데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데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일단은 핵심 원자재법,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폐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관심에서 지워졌는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의 성장 속도보다 폐배터리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전기차 산업이 커지고 배터리 산업이 커지는 만큼 폐배터리 산업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공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2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서 일단 IRA 이후에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IRA로 발등에 불 떨어진 테슬라 한국 배터리 기업 쇼핑 나서서라는 내용이 나왔죠. IRA에 대한 세부 지침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을 잇따라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려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들 알죠. 우려 국가에는 중국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들어갈 겁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이 의존도를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FTA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한국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한 테슬라가 현재 LNF에 대한 계약 이후에 최근에 SKC에 대한 동박 이슈 있었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5일 업계에 따르면은 테슬라 구매 담당 임원들이 SK 아이테크놀로지 실무진을 만나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G화학 관계자도 최근에 테슬라 실무진과 미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양극재도 확보하고 동박도 확보하고 분리막도 확보하고 추가적인 양극재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기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테슬라가 당장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아도 한국 업체들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향후 계약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언제라도 한국 기업과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생산 기업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은 왜 안 들어갔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걸 다 제재하고 대표적으로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죠. 에코프로 BM, LNF, 음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 M이 대표적이고 동박 쪽에서는 FKC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분리막 쪽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말고는 없습니다. 대체가 없고요. 완제품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까지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한다고 했을 때 전해질 전해까지 넣는다고 하면은 엔캠이랑 이제 첨보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엔캠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몇 번씩 강조를 드렸죠. 자, 테슬라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었죠 또? 비아디가 테슬라에 대한 인도율을 또다시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테슬라도 인도율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비아디가 그거보다 더 많은 인도를 하는 기록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비아디가 55만 대를 인도했거든요. 테슬라는 1분기에 42만 대를 인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본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인도량이 얼마예요? 16만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26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가 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뭐 55만 대 중에서 50만 대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가 된 거겠죠. 결국에는 테슬라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뭐 폭스바겐 지금 거의 9만 대죠. 스텔란티스도 7만 대 근접, 현대기아도 7만 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유럽 시장 어때요? 지난 22년도 1월에서 2월 대비해서 성장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인도율이 63%나 증가를 합니다. 이게 유럽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 중국은 당연히 없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살아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IRA 이후에 본격적으로 돈이 몰리는 쪽에서 몰리겠죠.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북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에는 판매량도 늘어나고 인도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RA에 대한 이슈 나온 이후에 사실 그 전부터 에코프로 그룹이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산업이죠. 금양도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였고요. 뭐 어반 리튬부터 하이드로 리튬부터 해서 수많은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는 유럽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비중이 20%를 돌파했고요. 100대 중에서 20대가 전기차가 팔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지난 2월에 유럽 의회는 2035년도까지 EU 27개 회원국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유럽 시장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IRA 이후에 유럽의 성장률을 급격하게 따라가고 있는 미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 확보도 계속해서 과열이 되고 있죠. 물론 중국 내에서는 탄산 리튬이나 뭐 수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그거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던 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리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리고 국가들이 지금 당장 이 리튬 자체를 기름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얀 석유라고 비교하고 있는데 과거의 오일 쇼크 때를 기억을 하면서 리튬 확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미 리튬을 확보한 기업들은 한정적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90%가 호주, 칠레, 중국 등 세개국에서 현재 나오고 있고요. 리튬 강산이나 호수에 투자한 상위 6개 기업들이 전 세계 리튬의 57%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중에서 1등이 어디겠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꽉 잡고 있죠. 간펑 리튬도 그렇고 티앙키 리튬도 그렇고 현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에서는 뭐 엘버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나 피엔트 몬트 리튬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20년도부터 테슬라와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칠레의 SQM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20년 정도 전에 한 18년이죠. 미국이 1995년도까지는 전 세계 리튬의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팔이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즉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건 어디고 중국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뒤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에서 중국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국가로 공장도 짓고 그 공장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공급량도 늘리겠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폐배터리의 이 광물을 추출하는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뛰어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045년도 기준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수소나 리튬 2만 톤, 황석망간 2만 1000톤,
그리고 황산 코발트 22,000톤, 황산 니켈 98,000톤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해 원료 수입량 대비해서 리튬은 28%밖에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망간,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같은 경우에는 41배, 25배, 13배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리튬에 대한 회수율이 너무나도 낮은 게 문제예요. 근데 암바토비 광산에서 연간 코발트 생산량이 4,000톤이고요. LG엔솔이 호주의 QPM 지분 투자로 확보할 예정인 코발트랑 니켈이 연 700톤이랑 7,000톤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튬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출만으로도 충분히 광산을 확보한 것과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즉 폐배터리의 재활용이 광물 하나 없는, 특히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광물도 하나도 없죠. 그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시 광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배터리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리튬 생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없으면은 배터리 강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죠. 리튬 생산이 유한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땅에 묻혀있는, 전 세계에 묻혀있는 리튬 생산량이 8,600만 톤인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리튬의 매장량이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저기 더 파다 보면은 더 나올 수 있겠죠. 2018년도, 2020년도에는 리튬 매장량을 5천만 톤대로 아마 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즉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리튬의 생산이 유한한 만큼 정확히 말하자면은 재활용 기술이 없다면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주목해야 되고요. 현재 리튬의 60%가 배터리용으로 채굴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 안 썼는데 지금 급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채굴하고 있는데 2030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5년, 10년만 지난다고 하더라도 채굴한 거의 95%를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넘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배터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95%가 배터리용으로 쓰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리튬에 대한 풍기 현상, 쇼티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향후에 리튬 함량이 높은 배터리 기술이 개발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보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리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이 재활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2050년도에는 최대 600조 원 규모로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규모 대비해서는 10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600조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보급량도 훨씬 더 늘어나고 만약에 매장량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규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 기업들 간의 기술력 차이로 인해서 광물을 추출하는 비중이 다르겠죠. 즉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리튬에 추출할 수 있는 게 2만 톤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추출에 대한 성능이 더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28%가 아니라 30%, 40% 올라갈 수가 있겠죠. 즉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누가 잘 뽑냐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K배터리 일정 중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K배터리 산업 전망 컨퍼런스가 다가오는 4월 25일에 열립니다. 25일부터 3일간 열리거든요. 자, 여기서 무슨 이슈가 있냐? 바로 전기차,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부터 해서 미리 배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기술 전문가 20명 정도가 모여서 배터리 산업을 분석하고 핵심 기술, 그리고 이슈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CRMA, 핵심 원자재법이 끝난 게 아니죠. 결국에는 지난 CRMA에 대한 초안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가치 사슬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안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설정값이 바뀔 수는 있고요.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15%죠. 재활용을 15% 이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20%, 25%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향후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 유럽의 정책에 그리고 따라갈 겁니다. 지금 탄소 중립 쪽에서 리더는 유럽이죠.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럽 연합의 이후에 앞으로의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배터리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말씀을 드렸죠. 뭐 분리막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양극재, 특히 리튬이 들어가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5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플러스 이제 코스모까지 포함해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 후발주자라고 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2008년도부터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업력이 15년 차입니다. 즉 진입 장벽이 높고 이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특정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결국에는 양극재 기업도 음극재 기업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특정 기업들이 장악할 건데 초기에 폐배터리에 대한 산업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이 밸류체인을 형성을 한 상태에서 그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들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2가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일단 성일하이텍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현재 폐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선두 기업이고요. 일단 삼성의 지분 투자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성 SDI가 8.81%, 삼성물산이 4.9%, 그리고 삼성벤처펀드가 0.09%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이랑 같이 합작 법인 설립을 합의한 기업입니다. 즉 SK온과도 연결돼 있고 삼성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포스코와도 연결돼 있죠. 포스코 홀딩스와 폴란드 배터리 재활용 공장 PLSC 설립을 한 기업이 바로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일하이텍이 독일에서 리사이클링 공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이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강점은 성일하이텍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말하더라도 성일하이텍이 압도적인데 성일하이텍 말고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세비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비캠을 왜 봐야 되냐? 사실 이 폐배터리 중에서 리튬을 100% 폐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폐기 아니라 이 재활용의 초기 단계부터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즉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광물들을 추출하고 나서 리튬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탄산 리튬을 추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된 기술, 이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수산화 리튬을 많이 쓰는 하이니켈을 쓰는데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게 왜 돈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전기차가 판매됐던 것처럼 거기에 따른 리튬 추출의 수혜를 세비캠이 볼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되고요. 2024년도부터 100톤 규모의 탄산 리튬 추출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문제는 지난해에도 2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보통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뭐 양극재 기업들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한 7%대 되죠. 음극재가 한 13%, 14%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대다수의 소재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20%가 안 됩니다. 근데 지난해 페비캠의 영업이익률이 21%에 육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규모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억에서 잊고 있는 폐배터리, 그리고 그 폐배터리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사실 거의 확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폐배터리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높죠. 물려도 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모아가신다면은 향후에 폐배터리 산업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남들보다 낮은 평단가에서 마음 편히 투자하실 수 있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